Don't be afraid. I'm not afraid. It's the wizard who should be afraid of me. 음악 영화의 성적이 유독 좋았던 흥의 나라 한국. 이곳에 이 분야 최고 작품이 상륙했습니다. 바로 위키드인데요. 더빙판에 4DX까지 이미 엔차 관람 계획 중인 분들도 많으시죠. 전 일단 위키드 뮤지컬을 본 적 없던 관객이었고요. 그냥 오즈의 마법사 비튼 이야기 아니야? 정도로만 생각하며 상영관에 들어섰는데 끝나자마자 계속 OST 돌려듣고 있고요. 이막 내용 찾아보면서 혼자 벅차하고 그러면서 위키드를 파고 파는 제 자신을 발견. 저처럼 위키드 팬이 아니었던 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일 새로운 뮤지컬 대작의 탄생. 영화 위키드의 감상평과 각종 비하인드 데리고 왔습니다. 2003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위키드, 모두에게 친숙할 오즈의 마법사 서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낸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인데요. 서쪽 마녀 엘파바가 누군가 만들어낸 악역이었다면? 이라는 독특한 상상력에서 시작된 이 작품. 밝고 사교적이지만 체제에 순응하던 글린다와 정의로운 성격으로 인해 체제와 대립하다 적으로 낙인 찍힌 엘파바, 두 인물의 우정과 갈등을 중심으로 선과 악의 고정관념을 뒤집고 권력이 만든 부조리함, 차별의 문제까지 은유적으로 담아낸 작품이죠. 깊이 있는 메시지와 화려한 무대, 전설적인 넘버들과 당시 흔치 않았던 여성 캐릭터들의 눈부신 서사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알고 보면 영화로 먼저 기획됐던 위키드, 원작자인 그레고리 맥과이어가 유니버설 픽처스에 판권을 넘긴 상태였고 금발이 너무의 시리즈를 제작한 마크 플랫이 위키드를 영화로 개발 중이었는데요. 이야기 구조도 복잡한 데다 워낙 사이즈가 큰 작품이라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찰나 스티븐 슈어츠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휴가 중 소설 위키드를 읽고 이건 무조건 뮤지컬감이다 생각한 그는 직접 마크 플랫을 설득해 위키드의 뮤지컬화를 추진했고요. 마크 플랫은 에미상 수상 작가 위니 홀츠먼을 섭외, 뮤지컬 위키드의 윤곽을 잡기 시작했죠. 감 좋은 베테랑들 덕분에 위키드는 초연부터 최고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뮤지컬이 대성공해버리니 영화 진행 역시 안 할 이유가 없죠. 브로드웨이 초연 10주년을 맞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위키드의 영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뮤지컬의 명성과 인기를 등에 업은 기획이라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노래와 무대 연출로 관객을 설득시키는 뮤지컬과 다르게 영화에선 매끈키지 않는 내러티브 역시 중요하죠. 무대를 스크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인물들의 서사에 살을 붙여야 했고요. 캐릭터들의 여정에 깊이를 더하려면 영화 한 편으로는 택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 작품을 2부작으로 나눠 개봉하길 택하며 위키드는 유니버설 픽처스의 장기 프로젝트가 되어버렸죠. 이에 팬데믹이 겹쳐 제작이 한 차례 더 연기되고 감독을 구하는 건 역시 쉽지 않았는데 라이언 머피, 론 마샬, 스티븐 달들이 감독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존추 감독이 위키드의 메가폰을 잡게 됐습니다. 가장 험난했던 건 엘파바와 글린다를 연기할 배우 캐스팅이었는데요. 일부 팬들은 브로드웨이의 초연 배우였던 이디나 멘젤과 크리스틴 체누에스가 캐스팅되길 꿈꿨으나 영화 제작이 미뤄지며 배우들의 나이가 배역과 어울리지 않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요. 아만다 사이프리드를 비롯 옷구슬 목소리를 지닌 수많은 배우들이 위키드를 향한 애정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두 배우가 캐스팅되었다는 사실, 연기와 노래, 퍼포먼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최고의 적임자를 찾기 위해 이미 여러 트로피로 실력이 입증된 최고의 배우들도 오디션을 거쳐야 했는데요. We would love for you to be our Elphaba. I never thought in my lifetime that I would get to be a part of something like this. We want you to be our Glinda the Good. 완벽한 가창력으로 현장의 모두를 눈물짓게 만들었다는 두 배우. 글린다 연기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아리아나 글린다, 아니 그란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I'm sure that you have dreamed of playing one of the two roles. Would you be Elphaba or Glinda? You'd be Glinda. For sure. 떡잎 시절부터 글린다에 대한 꿈을 키워왔던 그녀. 위키드의 대표 넘버 파퓰러를 샘플링에 재해석한 미카의 노래 파퓰러송의 피처링으로 참여해 작품에 대한 애정을 밝히기도 했죠. 이번 작품에선 팝스타의 경지를 넘어선 글린다의 소프라노 음색을 완벽하게 표현한 그의 새로운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 seems the artichoke is steamed. 이 배우가 아닌 글린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새침대기에 그 철없어 보이지만 속은 깊고 애는 착해 그 부류에 미워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을 지닌 글린다 그 자체가 된 아리아나 그란데의 찰떡 연기를 만나볼 수 있었고요.
올해 아카데미 의상상 후보에 위키드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주연, 조연, 단역 할 거 없이 너무 화려하고 퀄리티 완벽한 의상들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원탑은 역시 글린다죠. 글린다의 드레스들은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200시간 이상이 소요된 의상들이라고 하는데요. 곡선 디자인을 활용, 글린다의 부드러움과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살렸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에 서서 복잡하게 얽힌 뿌리 모양의 빗자루처럼 단단한 내면으로 극의 무게감을 지탱하는 엘파바를 완벽히 묘사한 신시아 에리보, 피노키오의 푸른 요정으로 활약하고 해리엇을 통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오른 그녀 역시 뮤지컬로 커리어를 먼저 시작한 배우인데요. 더 컬러퍼플의 주인공 셀리 역으로 활약해 토니상 뮤지컬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능력자입니다. 이번 작품에선 엘파바의 초록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최대 3시간의 분장을 거쳤다는 사실. 3, 2, 1, 액션!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위해 와이어 액션을 활용해 피날레 씬을 촬영했는데요. 엘파바의 비상이 더욱 아름다울 수밖에 없던 이유였죠. 전 아무런 정보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노래 부분을 당연히 립싱크로 연기했다고 생각했어요. 두 배우 모두 엄청난 가창력을 지니고 있지만 호흡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이게 라이브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배우들이 촬영 현장에서 사전 녹음 필요 없고 라이브로 가겠다 딱 잘라 선언했다고 하죠. 이 비하인드를 보고 작품을 다시 관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넘버를 라이브로 소화하기 위해 매일 4시간 이상의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두 배우. 라이브로 진정성, 감동, 몰입감이 더해진 건 물론이고요. 실제 뮤지컬 무대에 선 것처럼 공연한 이들의 퍼포먼스로부터 뮤지컬 위키드에 대한 두 배우의 진심 어린 경의도 확인할 수 있죠. 장르 특성상 인물들이 품은 대부분의 감정이나 서사를 노래와 춤을 통해 전달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 감정적으로 가장 깊게 동의한 장면은 음악이 없는 씬이었어요. 글린다와 엘파바가 서로에 대한 편견을 거두고 이들의 우정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파티 씬이었는데요. 연기만으로 캐릭터의 내면을 설득력 있게 표현한 두 배우의 감정선에 이때부터 확 몰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2부작으로 나뉜 작품을 볼 때 1부작은 2부작의 빌드업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요. 위키드는 그 한계를 엔딩 속 엘파바처럼 극복해버린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멋진 영화죠. 러닝타임이 무척 긴데요. 사실 뮤지컬 영화를 선호하지 않는 관객에겐 약간 버거울 정도로 캐릭터 소개, 배경 소개에 대한 넘버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데 이렇게 서사를 튼튼히 쌓았기 때문에 1편의 엔딩이 아쉬움이 아닌 카타르시스로 관객에게 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편이 끝나면 2편까지 언제 기다려? 이런 느낌이 강한데 전 이번에 이런 대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고? 이 세계관의 찐 엔딩을 담은 작품인데 그럼 이것보다 더한 퀄리티일 거잖아요? 그런 대작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더라고요. CG 기술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실제로 광활한 대지에 900만 송이의 튤립을 직접 심어 먼치킨랜드를 구현했다거나 에메랄드 시티 익스프레스 기차를 직접 만든 제작진의 광기 어린 세트 제작 비하인드가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위키드의 세계를 현실로 구현한 제작진의 진심 어린 고민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조연 배우들의 얼굴 역시 화려합니다. 보자마자 이거 브리저튼인가? 의상도 비슷해서 전작을 떠올릴 수밖에 없던 조나단 베일리가 글린다와 엘파바 사이 주요 인물인 피에로를 연기했는데요. 춤성과 노래 실력이 남다르다 했더니 역시 뮤지컬 무대 출신, 영국의 토니상이라 불리는 올리비에 어워드에서 조연상을 수상했던 능력자죠. 이번 작품을 통해 전작의 강렬한 이미지를 벗어던질 그가 파트 2에서 어떻게 활약할지 기대해볼 수밖에 없고요. 할리우드의 명작 역사와 커리어를 함께하는 제프 골드블룸이 오즈의 마법사를 연기하며 캐릭터의 독특한 카리스마를 불어넣었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양자경이 마담 모리브를 연기하며 남다른 매력을 선보였고요. 스폰지밥을 통해 토니상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적 있던 에단 슬레이터가 보크를 연기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대 위에서 연기 경험을 쌓았던 마리사 보데가 네사로즈 역을 맡았는데요. 마리사 보데는 실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배우라고 해요. 할리우드 산업 중심에서 활약하는 장애인 배우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데요. 초록색 피부를 지녔다는 이유로 선입견에 부딪혀야 했던 엘파바, 그가 겪은 차별과 불평등한 편견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은 위키드, 네사로즈 역을 실제 장애인 배우에게 맡기면서 한계를 규정짓지 않고 차별과 배제 없는 세상을 직접 실천한 제작진의 진심 덕분에 개인적으론 이 작품이 더 좋아졌습니다. 위키드를 보면서 적은 메모 중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전 연말을 체감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딱 좋은 화려하고 따스한 대작이었고요. 가족과 봐도, 연인과 봐도, 친구와 봐도 좋은 전체 관람가 영화라서 이 작품의 흥행 스코어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위키드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If there are no further questions, I'm gonna go.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